이제부터 혜성그룹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모두 보상하고 깨끗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신여진이 물러나고 최명지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텅 비어버린 경영진을 황진구가 장악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고 구하나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기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둡고 적막한 응접실 안, 새하얀 셔츠 차림의 윤성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맨 리처드 한나였어. 문득 그의 눈빛이 차갑도록 결연해졌습니다. 마주 서 있던 신여진은 순간 호흡이 멎은 듯 느끼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이 리처드 한이었다고? 그게 말이 돼?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여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평생 잃어버린 딸 윤유진을 찾으면서 동시에 리처드라는 인물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리처드가 남편인 윤성호였다니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리가 하얗게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성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손끝이 긴장감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건 유진이 찾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당신이 저질렀던 기업 사냥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 좀 구해보려고. 신여진은 억눌린 울분과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우리 딸 유진이 잃고 매일 지옥 같은 삶을 버텼다고. 근데 넌 내 옆에서 리처드 한이라는 가면 쓰고 날 지켜봤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겹쳐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품고 있던 원망이 폭발할 듯 요동쳤지만 동시에 윤성호를 향한 남은 감정도 혼란스럽게 솟구쳤습니다. 윤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진실을 감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이 단서 찾으려면 당신 곁에 있어야 했어. 그리고 당신이 기업 키우면서 만든 피해자들 외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 신여진은 잔뜩 흔들리는 시선을 애써 붙잡으며 성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이냐고? 너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 날 지금까지 속여온 거잖아. 윤성호의 답변은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었어. 당신이 가는 길이 너무 위험했어.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야 했고 나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엔 오랜 시간 품어온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운명을 지금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러가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히 뒤엉켰습니다. 배신과 진실, 사랑과 원망이 교차하는 순간 신여진의 심장은 광폭하게 뛰었고 윤성호는 마침내 숨겨진 얼굴을 드러낸 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화려하게 장식된 거실 중앙에서 신여진과 윤성호는 한치도 물러섬 없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앤티크 샹들리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내가 너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유진이 잃고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 보면서 너라도 날 좀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근데 넌 날 배신했어. 분노에 젖은 그녀의 목소리엔 배신감뿐 아니라 애달픈 슬픔도 묻어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길게 끌어올린 고통이었습니다. 윤성호는 차분하게 하지만 한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당신 한때는 사랑했어. 지금도 완전히 미워하진 못하겠어. 근데 당신이 저지른 일들 알고 나선 그냥 넘기고 살 순 없었어. 한순간 신여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난 유진이 잃고 그 고통으로 여기까지 버텼다고. 당신이 기업 하나 인수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렸어. 그 길을 고른 건 당신이야. 거칠어지는 말투. 서로에게 남은 애정이 있다 한들 지금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신여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에 가까운 절망감이 울음으로 번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유진이 실종된 날 내 세상도 끝났어. 내 딸도 없는데 나한텐 뭐가 남았겠어? 그래서 난 혜성그룹에 모든 걸 걸었어. 윤성호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인생 망치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
유진이라면 그런 거 원치도 않았을 거야. 난 이제 우리 딸 위해서라도 이 길에서 물러설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 전류가 튀듯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늘어서 있는 이 저택이 마치 전쟁터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신여진의 콧날이 시큰해지고 윤성호 역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끝까지 날 무너뜨릴 거야? 달리 방법이 없어. 당신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우리 둘이 같이 풀 수도 있었어. 근데 당신은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았어.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듯 신여진은 몸을 돌리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사랑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해봐. 어차피 난 물러설 생각 없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밤의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두 사람의 기싸움은 어느 쪽도 우세하지 못한 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배신과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희미한 애정이 서로를 올가매는 순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저택의 비밀스러운 서재, 호화로운 가구 옆에서 최명진은 핸드백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문서들은 뺑소니 사건, 기업 사냥 은폐, 불법 자금 조성 등 살벌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조영사가 들어섰습니다. 사모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리처드 한이 윤 선생님이라는 거 들통났고 그쪽에서 자료도 꽤 모은 것 같아요. 최명진은 손가락을 떨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금 와서 그놈이 가면을 벗었다고? 하, 진짜 대단하네. 그럼 우리 쪽 비리도 다 까발려지겠지? 조영사는 거칠게 헛기침을 하고 소리 죽여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나 사모님이 예전에 지시하신 것도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최명진은 찌푸린 얼굴로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이제 더 세게 나가야지. 기록이든 증거든 사람까지 싹 다 정리해버려. 광기 어린 결심에 조영사는 순간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근데 신여진 회장님 쪽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그쪽 명령 받고 움직이고 있어서요. 최명진은 속이 뒤집힌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도 내가 당하는 꼴 보고 싶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세영이가 혜성그룹에서 완전히 밀려날 판이라고. 난 절대 그런 꼴 못 봐. 탁자 위 문서를 정리하며 최명진은 뺑소니 사건 파일을 매만졌습니다. 스쳐가는 과거의 장면들, 어두운 밤길, 울부짖던 윤유진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로 뒤틀린 운명의 서막이 떠올랐습니다. 뭐가 제일 위험한지 알잖아. 빨리 움직여. 더 독하게, 어떻게든 우릴 막을 수 있는 건 다 없애. 조영사는 엷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구하나 씨나 구지석 본부장 쪽부터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증거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어서요. 최명진은 입술 끝이 비틀리며 으스스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구하나랑 구지석 그리고 은총이도 성가셔. 그 애도 신여진이랑 엮여 있으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처리해. 서재의 장식 등이 깜빡이고 안개처럼 번진 공기가 묘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은 결의에 찬 악랄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조영사도 불안한 눈빛으로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운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목적을 위해선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으려는 결심이 어둠처럼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늦은 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사무실 안. 허름한 스탠드 조명 아래서 구하나와 구지석은 수북이 쌓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도는 두 사람은 이미 몇 시간을 앉은 채 회계 자료와 증언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회사 부도 처리될 때 진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어. 혜성그룹이 안 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여기에도 최명지 이름 나와. 계약서에 이중 서명했더라. 날짜도 조작된 흔적 있고. 문서에 적힌 날인과 숫자를 번갈아 보며 구하나의 눈에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남매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죽음 뒤에 감춰진 거대한 그림자가 바로 신여진의 기업 사냥 방식이라는 것을. 최명지가 앞장섰다 해도 결국 승인 내린 건 신여진이었겠지.
그 여자 허락 없이 이런 일 벌일 수 없었을 거야. 지서가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우릴 고아 만든 대가 제대로 치르게 해야 돼. 입술을 악물고 구하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구지석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기 쉽지 않았을 텐데 후회 안 해? 구하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 안 해. 은총이도 지켜야 하고 우리 부모님이 억울하게 잃어버린 삶도 찾아야지. 창밖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피해자들 증언 모으고 회계사무소랑도 손잡자. 최명지 쪽에서 증거 없애려고 할 테니까 우리도 서둘러야 해. 신여진이랑 최명지가 우릴 막으려고 덤비면 어떤 수라도 쓸 거야. 나도 준비 다 돼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동생들을 돌보며 온갖 시련을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 복수의 연료가 되어 활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덮고 테이블 위에 작은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모은 자료 다 들어있어. 여기서 더 뽑아낼 수 있는 거 전부 끌어내자. 지석이는 회계 쪽 맡고 난 현장 뛰면서 증거 직접 모을게. 우리 두 방향으로 움직이자. 밤은 깊어갔지만 남매는 일어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서질 듯 흔들리던 마음이 오히려 불타오르며 모든 증거와 진실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조 작전은 시작됐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도 눈에 흐르는 불굴의 의지가 사무실 공기마저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윤세영을 향해 꽂히는 시선들이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수군대기 시작했고 일부는 대놓고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근까지도 가짜 임신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윤세영은 직원들 사이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자세를 잃고 한없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 계열사에서 임시로 맡은 업무조차 줄어들고 곳곳에서 문서 결제가 기각당하는 굴욕까지 맛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최명지가 무언가 더 큰 일을 꾸민다는 소문까지 들려오자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어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나 좀 도와줘. 혜성그룹 이렇게 무너지는 거 나 정말 못 보겠어.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지만 어디선가 날 선 집착이 번뜩였습니다. 곧이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너 날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도 혜성그룹 망하는 건 원치 않잖아. 세영아, 이제 그만하자. 너희 모녀가 벌인 일 너무 커. 회사 이미지도 끝장났고 직원들 사기도 바닥이야. 윤세영은 몰려드는 분노와 억울함에 시큰거리는 콧등을 꾹 참았습니다. 나 파혼당했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뭐라도 같이 방법 좀 찾아보자고. 지금 그런 여유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난 네가 다시 여기 발 붙이는 거 원하지도 않아. 짧은 침묵 후 윤세영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나까지 외면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건 네가 만든 결과야. 더는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우리 서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순간 윤세영은 의자를 부딪히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느껴지는 압박감과 소문들. 국민 사기꾼이라는 비아냥이 등 뒤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윤세영은 처절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다 잃을 순 없어. 혜성그룹도 내 미래도 다 날아가게 두진 않을 거야. 그녀가 택할 결심이 무엇일지 아직 불안과 증오로 가득한 내면만 요동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뒤틀린 욕망과 집착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그녀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최명지와 윤세영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서 온통 날카로운 생각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주친 모녀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팽팽히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인데? 한껏 울분이 묻어난 목소리에
최명지 역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가 누구 탓을 해? 지석이랑 그렇게 사랑했던 건 내 선택이었잖아. 근데 욕심부리다 버린 건 너야.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윤세영은 붕괴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혜성그룹 손에 넣으려면 감정 따위 버리라면서. 구지석 배신하라고 시킨 것도 엄마였잖아. 그럼 넌 도대체 뭘 원했던 건데? 황진구 옆에 서서 후계자 자리 차지하려다 망가진 거 그게 다 내 탓이야. 서로가 이성을 잃은 듯 부딪히는 목소리가 거친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윤세영은 주먹 쥔 손을 가슴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 가짜 임신 사기까지 터졌고 나 이제 혜성그룹에서도 쫓겨날 판이야. 나도 막아보려고 했어. 근데 넌 나 원망만 하잖아. 우리 같이 방법 찾을 수도 있었는데. 이윽고 윤세영은 비웃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서로 이용한 거잖아. 엄마도 나 없으면 혜성그룹 손에 넣기 힘드니까 날 잡아두려 했고 난 엄마가 가진 정보랑 돈이 필요했던 거고. 한순간 처절한 침묵이 사방을 휩쓸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이쯤에서 갈라서자는 거네? 결국 네가 날 배신하겠다는 거지? 배신? 엄마가 먼저 날 망가뜨렸잖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본 뒤 최명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 떠나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너 없이도 난 내 방식대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윤세영은 속수무책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순간적인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녀는 서로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이미 완전히 갈라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중 배신과 불신이 가득한 살풍경 속에서 각자 독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겨눈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어둠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들떠있던 은총이는 활발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교사와 눈인사를 나눈 구하나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총아, 어디 갔어? 그녀는 다급한 마음으로 교실과 복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겠지? 곧이어 CCTV를 돌려보니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쓴 한 남자조 형사가 은총이를 태연히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구하나는 혈액이 얼어붙은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총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누가 널 데려간 거야?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휴대폰을 꺼내 곧장 구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석아, 은총이 납치당했어. 어린이집 CCTV 보니까 어떤 남자가 데려가는 게 찍혔어. 마스크로 얼굴 가렸고. 진정해. 혹시 그 남자 생김새나 차 번호 같은 거 기억나? 차 번호는 못 봤어. 근데 느낌이 너무 뻔해. 최명지 쪽이야. 우리 겨냥해서 애를 건드린 거라고.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구하나의 머릿속엔 최명지라는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지석아, 은총이 아직 애기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진짜 못 지켰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내가 아는 경호팀 바로 투입할게. 걱정 마, 꼭 찾자.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구지석과 함께 구하나는 인근 CCTV와 차량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손을 부들부들 떠는 구하나를 보며 구지석은 조용히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거 최명지랑 그 밑에 조영사가 한 짓일 확률 높아. 시간 없으니까 나도 바로 움직일게. 은총이 꼭 되찾자. 어린이집 밖 새파랗게 맑던 하늘이 무섭도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구하나는 치밀어 오르는 격분을 삼키며 단 한 가지 생각만 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은총이 꼭 데려온다. 그녀 눈가에 맺힌 눈물이 슬픔 반, 분노 반으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활활 타오르며 이 악몽 같은 상황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오직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국도변을 따라 황진구가 몰고 온 차가 매섭게 달렸습니다. 추적 끝에 알아낸 차량 번호판이 폐창고 인근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주변은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이 한적한 지역에 조영사가 은총이를 데리고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돼 은총아, 조금만 더 버텨. 창고 문 앞에 도착하자 바퀴 자국과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쇠사슬이 대충 걸려 있어 무언가 급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숨죽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황진구는 문을 발로 차며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낡은 금속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구석에 은총이를 붙들고 있던 조영사가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은총이 놓고 당장 뒤로 물러서. 조영사는 낯선 인물 드라마도 공범 같은 이들과 함께 도망칠 궁리를 하던 중이었는지 불안한 동작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겁에 질린 은총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우릴 못 잡았을 텐데. 창고 안 조명은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황진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날려 조영사를 덮쳤고 실랑이 끝에 주먹이 허공을 갈라 그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조영사는 몸을 휘청이다가 넘어졌고 은총이는 재빨리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은총아. 이제 다 괜찮아. 유일한 탈출구가 막히자 조영사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창고 뒤편 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려던 조영사는 발을 헛디뎌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고 크게 다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조영사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이 시킨 거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윽고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그제야 황진구는 은총이를 부둥켜 안으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진짜 괜찮아. 이모도 금방 올 거야. 아이의 가늘게 떨리는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그는 밀려드는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험난한 추격전 끝에 간신히 아이를 구해낸 순간 창고 밖 사이렌 소리가 어두운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한 고비는 넘겼지만 남은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조영사의 자백 최명지 사모의 짓이었다는 파국으로 치달을 어둠 속 비밀들을 마침내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지가 머물던 고급 아파트 복도에서 경찰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영장 집행 시간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명지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잠깐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지더니 문이 열리자 눈가가 부은 상태의 최명지가 나타났습니다. 당신들 뭐야? 나한테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 몰라? 그러나 경찰들은 흔들림 없이 영장을 들이밀고 구체적인 혐의를 나열했습니다. 불법 자금 유용, 기업 사냥 가담, 뺑소니 모의, 그리고 최근 은총이 납치 미수까지. 순간 최명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그냥 사업 좀 해보려던 것뿐이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 화를 내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범죄 혐의가 확정적이라 경찰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맞은편에 있던 윤세영이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눈앞에서 체포되는 장면에 윤세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영아 안 돼. 날 이렇게 끌고 가게 놔두면 어떡해. 너라도 좀 막아봐. 하지만 이미 경찰들은 상부 지시로 급히 이동 중이었습니다. 최명지가 발악하며 복도에 엉덩방아를 찢자 윤세영은 난처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론이 빠르게 이 소식을 퍼뜨리며 뉴스 자막에는 혜성그룹 최명지 이사 체포가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범죄 정황이 줄줄이 공개되고 과거 뺑소니 사건과 기업사냥 스캔들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윤세영은 허탈하게 주저앉아 바닥을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없이 나 어떻게 해? 엄마 없으면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회사 쪽에서도 윤세영을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최명지 딸 윤세영 역시 가담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혜성그룹 내부조차 그녀를 방조자로 지목했습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난 절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허나 세상은 이미 그녀를 파멸로 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세 경영인처럼 당당하던 윤세영은 이제 불명 예스러운 사기꾼 모녀의 일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추락이었습니다.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무거운 현실에서 붙잡을 이도 쉴 곳도 없다는 사실을. 여느 때처럼 고급스러운 응접실. 그러나 오늘의 신여진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의기소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퍽 수척해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구하나를 본 순간 신여진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왔니? 간신히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구하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신여진은 서랍에서 한 뭉치의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구하나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 내역, 사고 당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 알았구나. 내가 한 기업 사냥 때문에 네 부모님 그렇게 된 거. 네, 이미 증거 다 나왔어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짙은 한숨이 응접실을 감쌌습니다. 신여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유진이 잃고 너무 지독하게 살아서 그게 결국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자 구하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복수를 다짐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순간들. 그런데 막상 신여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감정이 엄습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미워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 한편으론 이해하고 싶기도 했어요. 유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인지. 그래도 용서 못하겠지. 내가 저지른 게 너무 크니까. 구하나는 어렵게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못하겠어요. 근데 저도 복수만 생각하다가 은총이도 동생들도 다 잃을 뻔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애잔함이 번졌습니다. 신여진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내 딸 유진이. 난 그의 생각만 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달렸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이제 와서야 정말 후회돼. 텅 빈 응접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본 채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울음에 젖은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여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구하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구하나는 그 손을 잠시 노려보다가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사람. 이제야 부서진 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눈물은 늦었지만 그 진정성이 작은 울림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복수와 원망의 악의 다툼 속에서 인간적인 후회와 슬픔이 꽃잎처럼 떨어져 쌓이고 있었습니다. 빼곡히 모인 기자들 앞에서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회견장 단상 위에는 구지석과 황진구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신여진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죠? 네, 본부장님. 저도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황진구가 입술을 축이고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성그룹 투어 대표 황진구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셨고 회사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책임 저희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혜성그룹은. 그의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타닥타닥 이어졌습니다. 이어 구지석이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에 혜성그룹의 감사 겸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불법 행위와 부당 이익들을 정리하고 피해자분들께 보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걸 제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지려던 찰나 신여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 전부 제 책임입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제가 했던 잘못들 다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단상 위 사람들이 또다시 웅성였습니다. 평소 강인했던 신여진의 모습이 흔들리는 듯 그녀는 한껏 수척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혜성그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내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지며 여기저기서 이제 어떻게 달라질 건가? 라는 질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문제를 전부 다시 들여다보고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겠습니다. 불법으로 쌓인 자산은 다 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직원 복지와 사회적 책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피해 입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발표가 끝난 뒤 그들은 굳게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인파 사이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도 많았지만 변화의 조짐을 기대하는 시선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모여 있었고 한편에서 지켜보던 옛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의 의지를 보이는 신여진과 젊은 경영인 황진구 그리고 구지석. 회견장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를 비집고 들어온 희망의 빛이 조그맣게나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을 걸어왔던 혜성그룹이 과연 정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중대한 선언의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펴고 사인을 마친 구하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은총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은총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야. 위탁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은총이는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니지, 아니야. 이제 엄마 맞지? 이모 말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작은 입술에서 엄마라는 호칭이 튀어나오는 순간 구하나는 감정이 벅차올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살며시 은총이를 안아 올리며 그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은총이 엄마야. 이 가정법원에서의 입양 서류가 곧 효력을 발생하면 세상 모든 문서에도 엄마와 아들로 기록될 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광경을 함께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지은과 구지창은 물론 복잡한 일들을 수습하고 달려온 황진구와 구지석까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하나씨. 은총이가 이제 완전히 하나씨 품에서 자라겠네요. 고마워요, 사장님. 은총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마음껏 웃게 해주고 싶어요. 은총이는 두 팔을 벌려 기지개를 켜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밝은 얼굴에선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얻은 아이가 환한 미래를 꿈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하나가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엄마랑 밤에 책도 읽고 주말엔 놀러도 가고 모든 은총이가 원하는 거 다 하자. 응, 좋아. 나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짧지만 벅찬 대화가 이 거실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구하나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고 은총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그녀 품에 안겼습니다. 그토록 격변의 시간들을 견뎌온 모자에게 드디어 평온과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탄탄한 사랑의 끈이 그들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포근한 주방 테이블에 구하나, 구지석, 황진구 그리고 윤성호가 모였습니다. 바깥 하늘은 주홍빛 노을로 물들어가고 식탁 위 따뜻한 요리에서는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최명지도 잡혔고 윤세영도 사라졌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자기 죄에 대해 반성하게 되겠지. 윤성호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자 황진구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혜성투어랑 그룹 전체는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전부 정리될 거예요. 신여진 전 회장님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잠시 뒤 부엌에서 구하나가 은총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밝은 웃음소리에 식탁 분위기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밥 다 됐어요. 얼른 와서 드세요. 네, 하나씨. 오늘 메뉴 뭐예요? 냄새가 아주 좋은데요? 구하나와 구지석은 드디어 부모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남은 건 상처를 회복하며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석아,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해냈다. 부모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야. 그래, 정말 길었어. 이제부터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윤성호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수고 많았다. 그리고 은총이도 이젠 밝은 데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겠지. 난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식탁 위로 퍼지는 따스한 기운에 모두가 조용히 행복을 음미했습니다. 과거엔 복수라는 단어가 그들의 전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가득했습니다. 은총아, 밥 먹고 나서 산책하자. 엄마랑 별 보러 가자. 좋아. 엄마랑 별 보러 갈래.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웃음소리가 터졌고 구안하는 아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하나 씨랑 은총이 앞으로 쭉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도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제 더 이상 칼끝에 선 긴장도 파멸의 공포도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고 윤세영은 모든 걸 잃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여진과 윤성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긴 지난 날은 이제 거친 파도를 지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